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부산 부동산은 어땠는지 되돌아봅니다. 탄핵 이후 부산 지역 각종 현안, 그 미래가 어떨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심층토론, 오늘은 올 한 해 부산 부동산 시장 분석해보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내년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강정규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부산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정상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올 한 해를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특히 주택시장의 경우에는 매매 거래량이 급감을 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매매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또 미분양 아파트는 생각보다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띄고 있었고, 또 비주택 부문에서는 상가 공실률이 생각보다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곳에서 임대라는 그런 간판을 보시다시피 이 상가 공실률이 크게 증가했던 특징이 있었고요. 또 건설업의 위기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약 25개 정도의 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그중에서 6개가 우리 부산 지역에서 나타날 정도로 건설업의 위기 또한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실효성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올해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에 첫 번째 나왔던 것은 올해 1월 10일 날 나왔던 110 부동산 대책이었는데요. 결국 주택을 좀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방점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대폭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회에서 통과되어 있긴 했지만 안전진단에 대한 것들이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1월 10일 날 대책이 발표됐고 올해 11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 외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서울 수도권 5개 신도시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해운대구와 그다음에 화명 같은 이런 5개 지구의 노후계획도시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돼서 그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는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이런 대출 규제도 일부 올해 주요 대책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파트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계속 아파트 시장은 침체 중인데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유사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택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됐다. 네. 그래서 대출 규제도 내가 집을 샀을 때 빌려 쓸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대출 받아서 활용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택 수요가 크게 위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이 금리가 생각보다 인하되기 시작했지만 그 금리 인하 폭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한테는 체감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고금리로 느껴져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중의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것들도 이 대출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서 가구당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가구당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는 결국 돈이 없는데 무슨 내 집 마련을 하느냐라고 판단된 수요자들이 조금 몸을 움츠겼던 이유. 마지막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나마 일부 남아져 있었던 우리 지역의 투자 수요자들이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서울 수도권으로 상당히 많이 밀려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일부 남아져 있던 투자 수요가 서울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투자 수요 또한 위축된 것이 지금 같은 이 아파트 시장의 거래 침체 그리고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부산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원인입니까, 그러면? 예, 뭐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분양가는 높게 올라가고 또 주택 수요자들의 기대감은 낮은데 돈은 없고 또 대출받은 이자는 높고 네.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부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건설 공사비 지수에서 알 수 있는데 2000년도에 건설 공사비를 100으로 봤을 때 올해 건설 공사비는 13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약 4년 만에 30% 정도의 그 건설 공사비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 결국 그것이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집값은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집을 살라는 분들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보다 보니까는 이 미분양 문제가 크게 확대가 됐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또 정부가 조금 더 지방의 이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좀 차별적인 대책을 많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에 약간 좀 겁을 먹었다 할까요? 그런 이유로 지역의 특별한 이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도 상당한 이 미분양 아파트를 불러온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아파트 공급량이 예년에 비해서 좀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그럴 경우에 이 아파트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는 또 어떤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짚어봐 주시겠어요? 공급이 줄어들었다라고 네, 하면은 그러면은 수요하고 공급에 우리가 아는 법칙에 의하여서 많이 분양이 잘 돼야 될 건데 그런데 분양을 오히려 연기한 곳도 많다는 얘기가 들었고요. 예. 또 청약 시장의 미분양도 제법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은 이 수요가 좀 붙어야지만 분양가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서 뭐 건설사들의 그 목표 중에 하나인 영업이익을 더 크게 창출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개 아파트를 분양하면 11명이 청약을 한다라고 네, 하는 네. 거고 10개 아파트를 분양할 때 20명이 청약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10개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 20명이 청약을 할 때까지를 그렇겠네요. 기다릴 수밖에 없다. 네네. 결국은 이 혼란스러운 지금 현재의 시장을 조금 더 뒤로 연기해서 좀 시장이 환경 개선이 된 이후에 청약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 분양을 연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미분양 문제가 이 정부가 일단은 지방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데다가 이 미분양 문제를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다 보면은 뭐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지방까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느냐라는 비판이 직면할 것 같아서 정부가 상당히 좀 몸을 좀 낮춰서 조심스럽게 이 미분양 문제를 접근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지역의 미분양 문제는 점점 지역 문제를 떠나서 전 국가적인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